자, 청백운부터 들어갈 겁니다. 페이지 펴줘. 여기 38쪽 청백운, 38쪽 청백운. 자, 쓰면서 듣는 거야. 일단은 선생님 여기 한 작품씩 끝나면은 여기 핵심 포인트 1, 2, 3, 4번 정도는 제목 옆이나 아니면 뒤에 인물관계도 쪽이나 아니면 포스트잇이나 그래서 준 거야, 포스트잇. 자, 포스트잇이나에 써야 돼. 써야 돼. 그리고 오늘 끝나고 지난번처럼 똑같이 테스트 볼 거야. 숙향점도 같이 포함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럼 봐줘. 청백운이라는 거는 제목 먼저 봐줘야 돼. 제목에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 청운과 백운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말입니다. 그럼 청운이 뭐냐면 높은 벼슬 하는 사람을 청운이라고 할 거야. 그럼 백운은 뭐냐면 얘들아, 벼슬하지 않고 자연 속에 머무는 사람을 뭐라 그래? 누 글자로? 은사. 은사라고 할 거야, 얘들아. 자연에 은거하는 사람, 은사. 은사를 뜻하는 게 백운입니다. 그럼 우리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거 얘들아. 남자 주인공 쌍성이가 어렸을 때는 높은 벼슬까지 했다가 나중에는 은사, 자연에 머물겠네. 요 정도 알면 돼. 요 정도. 자, 두 번째 유명한 첩첩 갈등입니다. 자, 내용 봐줘. 옛날에 호직이라는 아저씨랑 전씨 부인이, 이제 전 부인이 이제 전 부인, 현 부인, 이혼한 부인이 아니야. 전씨성을 가진 여자, 아줌마 부인이 결혼을 해서 예쁜 딸내미를 낳았어. 호씨성을 가진 소저야, 소저 얘들아. 그럼 이름이 소저야? 성이 호고 이름이 소저예요? 아니야 얘들아. 소저는 젊은 여자, 소녀. 요런 말이 소저야. 이름이 소저가 아니야. 그래서 마을에서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그러기로 유명해. 자, 그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설씨 부인과 두응이라는 아저씨가 결혼해서 두 남매를 낳았는데 그 중에 오빠가 쌍성이, 이름 쌍성이야. 왜냐면 뭐 낳기 전에 꿈을 꿨는데 뭐 두 개의 별이 내려오고 막 그랬대. 자, 두 쌍성이가 있고 여동생 두혜화가 있어. 자, 둘이 나중에 결혼할 거예요. 근데 처음엔 쌍성이가 성격이 좀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 쌍성이가 똑똑하니까는 설부인의 사촌 오빠인 진도남한테 보내서 공부를 시킨단 말이야. 근데 애가 되게 잘 배웠어. 이제 결혼할 여자를 고르는데 호소저가 괜찮다네, 얘가? 마을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기로 괜찮대. 근데 설부인 입장에서는 며느리 될 여자의 얼굴이 궁금하지. 궁금하겠지. 그래서 자기 친구를 시켜서 보냈어. 몰래 보고라고. 근데 하필 그 아줌마가 설부인의 친구가 호소저를 봐야 하는데 호소저 옆에 있던 시비, 얘들아, 여자 몸종을 시비라고 해. 시비를 보고 호소저인 줄 착각한 거야. 근데 그 시비가 못생겼던 거지. 그래서 와서 야, 별로 안 예쁜데? 손만큼 예쁘지 않던데? 좀 못생긴 것 같아 라고 했지. 자, 설부인이 쌍성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야, 너랑 결혼 얘기 나오는 호소저 있잖아. 못생겼는데 결혼할 거야 라고 하니까 쌍성이가 완전 알파남. 여자는 내면이 중요하지 외면이 별로 중요하지 않대. 성격 괜찮지. 그렇게 이제 성격 좋기로 소문나고 똑똑하게 소문날 정도면 얼마나 내면이 좋겠냐. 자기 얼굴 못생겨도 괜찮다 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원래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녀가 서로 얼굴을 몰랐거든. 그래서 첫날 밤에 처음 보는 거야. 첫날 밤에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예뻐. 와, 나 장가 잘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놈이었어. 근데 두웅이 스무스하게 돌아가셨거든요. 둘 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집안이 조금 기우뚱해. 근데 아직 쌍성이가 과거에 급제를 못했단 말이야. 그럼 그냥 백수야, 백수. 그러면 이 살림을 누가 책임져야 하냐면 며느리가 책임져야 됐었어. 자, 이 세 여자 있죠? 설부인, 호소저, 두혜와 그 고전소설 보면은 여정녀가 참 많거든. 근데 요 세 명의 여자는 서로 되게 사이가 좋아. 이 호소저도 며느리, 좋은 며느리를 두 글자로 뭐라 하게? 효부, 그렇지. 자, 우리 그 효도하는 아들을 효자, 효도하는 딸을 효녀, 효도하는 며느리를 효부라 그래. 완전 효부였어. 자기는 굶어도 우리 시어머니는 굶길 수 없어.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옛날 여자들은 뭘 잘라서 팔았게?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 생각까지 해. 그래서 설부인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인데 머리 자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안 잘랐었어. 그 정도로 효부야 효부. 자 어쨌든요 힘들게 살다가 쌍성이가 과거에 급제를 했네. 근데 원래 쌍성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아유 남자들이란 그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어디에 눈이 가기 시작해? 여자 기생집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기생 2명, 야 1명 아니야? 자 2명을 첩으로 데리고 올 거야. 자 요 나쁜 년들 요 나교란과 여섬요가 집에 첩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처와 첩의 갈등이 시작돼. 근데 쌤이 본 첩들 중에 이 2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아. 자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본부인까지 하나 칭찬부터 깔고 가. 쌍쌍씨 듣던 대로 호부인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하셨어요? 성격도 좋고 이거 보세요. 호부인이 저희한테 준 간식이에요. 너무 맛있다. 완전 칭찬부터 깔아. 자, 그 다음부터 가스라이팅 들어갈 겁니다. 자, 어느 날부터 화장하지 않고 등장하기 시작해. 쌍성이가 아니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화장을 못하면 야 덜 예쁘다 화장해라 라고 하니까 누가 화장하지 말라 그랬게? 호부인이 화장하지 말라 그랬대. 아, 이 여자 좀 이상하네. 그래 여자가 질투할 수도 있지. 그럼 술이나 따라봐봐. 술 못 따른대. 왜? 호부인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야 악기 쳐봐라. 악기 못 친대. 왜? 호부인이 하지 말라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야. 자 심지어는 요런 일까지 벌입니다. 요 여섬유가 막 울어. 쌍성이가 깜짝 놀라서 갔어. 그러니까는 여섬유 다리 사이로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 무슨 일이야 했는데 여섬유가 사실은 임신을 했었대. 근데 호부인한테 가서 부인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거 임산부한테 좋은 약이라면서 약을 하나 주더래. 그 약 먹고 유산했다 요 말이야. 그렇게 거짓말을 쳤어. 실제로 임신을 했을까? 몰아가기야. 다 그렇게 닭피를 흐르게 해서 그렇게 다 꾸민 거였어. 자 그때부터 이상하네. 이런 여자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이 2 첩들이 불까지 지를 거야. 어디에 지르게? 자기 방에. 왜? 호부인이 그런 것처럼 꾸미려고. 자 마지막. 자 스무스하게 설부인도 돌아가셨어요. 자 효 뭐라 그랬지? 호부인이 효부. 자, 여태까지 요 설부인의 제사상을 아주 정성스럽게 차렸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제사상, 제물, 얘들아. 제사 음식을 제물이라 그래. 제물 속에 이 2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이만큼씩 넣어놔. 그거 저주거든. 쌍성이가 완전 빡친 거야. 이 옆편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여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첩첩 3중입니다. 이 2 첩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도 있어. 자, 고전소설을 쓰는 늘 도와주는 사람 3글자로 조력자가 등장을 해. 자, 선인에 대한 조력자는 당연히 등장을 하지. 근데 이 소설의 특이점은 악인에 대한 조력자도 있다라는 거. 자, 악인에 대한 조력자 총 4명이 있는데 그중에 초악이라는 놈이 높은 벼슬이어서 하필 나쁜 놈이 권력을 잡았어. 그래서 나중에 이 초악이라는 놈이 호소저를 죽여요. 근데 호소저 뱃속에 누가 있어? 애기까지 있었어. 유산되고 죽여. 근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줘서 죽지는 않았어. 야, 쌍성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2 첩들한테 막 휘둘리고 있을 때 우리의 조력자 진도남이가 지켜보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는 약을 쌍성이한테 줍니다. 그래서 쌍성이가 그 약을 먹고 머리가 맑아져서 갑자기 진실을 깨닫고 모든 걸 원래대로 돌이켰다는 그런 뻔한 이야기야.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요거 머리카락의 의미. 여기 1, 2, 3, 4번 다 썼어? 중요한 건 요겁니다. 오늘 해야 될 고전소설 중에 사실 요게 제일 재미없어. 청백원이 제일 재미없어. 뒤에 조금 더 재밌을 거야. 자, 잘 봐줘. 안 보이면 사진 찍어도 괜찮아, 얘들아. 안 보이면 사진 찍어서 봐도 돼. 자,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거 첫 번째. 옛날에 호 부인이 뭘 잘라서 우리 시어머니 뭘 먹이려고 그랬어? 밥 먹이려고 그랬어? 머리카락 잘라서 효도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호 부인한테는
효부, 얘들아. 효를 가르쳐주는, 효부임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 자, 척들한테는 간교합니다. 그만큼 간교해요. 간교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간악하고 교묘하다라는 뜻이야. 나쁜데 치밀해. 그게 간교야, 얘들아. 나쁜데 치밀한 게 간교야. 자, 쌍성이요. 아이, 자기 본뿌인 말 좀 듣지. 절대 안 들어. 첩들한테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 그만큼 미련해요. 눈치가 없어. 미련하다라는 건 눈치가 없다는 뜻이야. 머리카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쌍성의 성격, 미련하다. 미련하다. 까집니다. 청백은 조금 재미없어요. 두 번째 거 갈게요. 45쪽의 수군가. (2026년) 즉 올해 지금 너네 고3 선배들이 본 수능에 출제가 된 작품입니다. 수군가. 수군가, 얘들아. 수군가. 다른 말로 뭐게? 무슨 전? 별주부전. 별주부전이요. 별주부가 뭔데? 자라 나와가지고 뭐 나오는지 알지, 얘들아? 토끼 간 빼먹는 그 옛날 얘기야. 그게 수군가야, 얘들아. 근데 무슨 가로 끝나면 이거 갈래 뭐다? 판소리체 소설, 판소리 사설이다 써줘. 판소리 사설. 판소리체 소설, 판소리 사설. 판소리가 뭐야? 앞에 선생님처럼 노래하고 이야기해주는 사람 있고 옆에서 얼쑤 하면서 북쳐주는 사람 있고 그게 판소리잖아. 그럼 어떤 계층이 많이 즐겼어, 판소리는? 평민이야, 양반이야? 평민이요. 둘 다 즐겼지만 평민 계층이 더 폭넓게 즐겼었대. 그러면 야, 양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겠냐? 뭐 유교 도리 요딴 거 중요하냐? 현실에 대한 비판, 재미, 풍자, 해학 요런 거 나올 거란 말이야. 수군가도 똑같아. 그래서 이번에 너네 선배들이 수능 보고 나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쌤, 그 범 내려온다 뭐예요? 고전소설을 읽다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는 좀 말렸대. 그게 수군가의 내용이야, 얘들아. 자, 중요한 거는 자, 옛날에 용궁, 그래서 수궁입니다. 물속에 있는 궁궐 이야기. 용궁에 누가 살아? 용왕이 살고 있었는데 기침만 하면 피가 나와. 그래서 유명한 어이, 명의를 불렀어. 의원을 불렀어. 그러니까 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육지에 토끼라고 하는 재빠른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의 간을 다려 먹으면 나을 거래. 그래서 이 용왕이 모든 신하들을 불러. 날 위해서 육지까지 가서 목숨 걸고 토끼의 간을 빼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갈 사람이 없겠어?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 왜냐면 육지를 나간다는 건 진짜 목숨 걸고 나가는 거거든.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쭈구리 자라가, 자라는 원래 그렇게 관직이 아니었어. 옆에 있어 이렇게 쭈구름이 있다가 그래 이번에 벼슬을 달고 큰 상을 받아서 효도하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왔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토끼 얼굴이 그려진 그림 한 장 들고 이제 육지까지 갈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어가지고 육지까지 갔어. 아래턱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자라가 토선생, 토끼선생, 토선생 하고 불러야 되는데 여기 아래턱이 굳어가지고 호선생! 이렇게 부른 거야. 호선생. 호랑이 선생이요. 그래서 호랑이. 자,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하는 호랑이인데 그 누구도 나한테 선생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거든. 근데 누군가 날 선생이라고 부른다 하고 저기 산 꼭대기에서 바닷가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서 범이 내려온 거야. 누가 날 선생이라고 불러 하고 범이 내려온 거야. 자라가 범을 보고 깜짝 놀랐지. 왜냐면 알고 있었거든. 호랑이의 존재를. 진짜 무섭다라는 걸. 그래서 자라 집 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었어. 근데 호랑이 입장에서 누군가 나 불렀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 동글동글한 거 뭐지? 뒤집어 볼까? 아무것도 안 나오네. 뭐지 이 동그란 거? 하느님의 똥인가? 먹어볼까? 이러고 묻는 거야. 그때 자라가 누구냐? 난 자라다 라고 하니까 호랑이가 네가 자라야? 자라가 남자 정력이 그렇게 좋다던데 먹어보자. 용봉탕 먹어보자 하고 잡아먹으려고 해.
그래서 자라가 야 나 사실 자라가 아니야. 난 두꺼비야 라고 하니까 두꺼비는 간에 좋다는데 먹어보자 이러고 와. 그 다음에 나 사실 두꺼비 아니야. 나 남생이야 라고 하니까 남생이가 몸에 습기를 잡는데 좋다는데 감기에 좋다는데 이러고 또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자라가 저 새끼는 동의보감을 다 읽었나? 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자라가 이 상태로면 안 되겠다. 나 잡아먹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목을 계속 내밀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목이 계속 나오니까 깜짝 놀래. 야 뭐야 이 주머니 속에 뱀 들어있는 거 뭐야? 라고 하고 깜짝 놀래. 그래서 자라가 아 통했다. 나한테 겁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사실 저기 바닷속 수궁에 높은 관직의 사람이야. 내가 호랑이의 쓸개가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널 잡으러 온 거야 라고 하고 아랫도리라는 건 남성들의 가랑이 사이 거기를 악물고 놔주지 않아. 그래서 호랑이가 막 빌어. 야 이것만 놔줘. 제발 놔줘. 나 아파 죽겠어. 이것만 놔주면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게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라가 아 겁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짝 놔준 사이에 호랑이가 저기 멀리까지 냅다 도망가요. 그 부분이 이번 수능에 실렸어.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그 부분이 이번에 실렸어요. 자, 그 다음에 토끼는요. 그 다음에 자라가 토끼를 만났지. 그래서 토끼를 꼬셔. 야, 너 용궁에 내려가면 내가 관지고 벼슬이고 다 줄게. 돈도 줄게. 라고 해서 꼬셔. 토끼가 귀가 크잖아. 그만큼 귀가 얇단 말이야. 자기 관직 준다는 말에 뽀로로 따라가. 옆에서 여우가 현명한 여우가 말리거든? 야 그러지 마. 요즘 세상에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게 눈에 멀어가지고 쫓아가. 그래서 어때? 간이 꺼내질 위기에 처하죠. 그 상황에서 나는 간을 밖에 빼고 다닌다. 육지에 있어. 나 육지 데려다주면 꺼내줄게. 라고 해서 자라가 속아서 육지로 가고 그때 토끼가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침을 뱉고 뽀로로 도망갈 거야. 그런 이야기야, 얘들아. 됐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라는 다시 돌아갔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죽지는 않았어. 그리고 결국 용왕은요? 안 죽었어요. 토끼간이 필요가 없는 병이었어. 다 나았대. 자, 그만큼 무능해. 이 용왕. 사실관계도 모르고 본인보다 약한 계층의 목숨을 먼저 탐하는 그렇게 무능한 지배층이야. 자, 봐줘. 그럼 중요한 거. 일단 갈래가 판소리 사설이고요. 시상이래. 그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공간의 이동이야. 자, 수궁, 육지, 바닷속에 있었다가 육지로 나올 거야, 얘들아. 근데 공간은 다르지만 하는 얘기는 똑같지.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괴롭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지배계층의 횡포 나올 거고 그리고 피지배계층을 억압하는 모습이 요거 반복되는 게 공간에 따라서 계속 반복될 거야. 자, 세 번째, 우화, 얘들아. 우화가 뭐야? 이솝, 우화 이런 말 들어봤어? 동물들 나오는 이야기가 우화야, 얘들아. 그럼 봐. 진짜 자라토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결국엔 인간 세상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우화적 기표별표. 그러면 뭘 상징하는지. 자, 용왕, 무능한 지배 계층을 상징해. 너무 무능해. 무능한 지배 계층. 자, 자라. 자, 우직하다라는 건 오로지 한 사람만, 조금 둔감하게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게 우직한 거야. 좋게 보일 수 있어? 근데 봐. 자라가 용왕을 좀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아? 용왕 사실 나쁜 사람이야.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 그래서 자라도 이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다. 중요하다잉. 자, 토끼요. 지혜롭긴 한데 알지도 못하는 용궁에 자기 뭐 시켜준다니까 뽀로로 따라갔잖아. 자, 그래서 허욕, 허망한 욕망, 허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들아. 내용 읽다가 혹시나 해서 그 줌치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거든. 줌치, 주머니란 뜻입니다. 주머니란 뜻이야. 줌치라는 말 나올 건데 주머니의 옛날 말이야. 호질까지 할까? 자, 호질 봐용.
이경아 호질 몇 쪽이야? 48쪽. 혹시 시험범위 어떤 학교 있어? 나 이거 안다. 읽어봤다. 들어봤다. 이런 호질 작가가 제일 중요한데 박지원이야. 들어봤니 박지원? 조선시대 박지원 들어봤어? 박지원 들어봤어? 무슨 표정이야? 들어본 표정이야? 박지원 못 들어봤어요? 그럼 북학파. 참나. 박지원 어떤 사람이냐면 실용주의야. 실학자야. 조선시대 어땠어? 꼬장꼬장한 꼰대들 많았잖아. 유교적인 도리, 충, 효, 여성의 자율계 이런 거 엄청 중시했었잖아. 박지원 그런 거 되게 싫어했어. 양반이었거든? 양반이었음에도 그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 비합리적이야. 사람이 실용적으로 살아야지. 조선이 실용적이지 못해서 저기 중국에 밀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중국 얄밉지. 북쪽의 청나라 얄밉지. 얄미운데 배울 점이 있다. 기술 배우자라고 생각했던 게 박지원이야, 얘들아. 그래서 박지원, 작가가 박지원이면 무조건 실용주의. 유교적인 도리 비판, 양반 비판 요런 거 무조건입니다. 자, 박지원은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거 소설인데 박지원이 쓴 소설인데 호질이야, 얘들아. 호자. 너네 알고 있는 호자 하나밖에 없지. 호랑이였어. 자, 호랑이의 질책이란 뜻이야. 호랑이의 질책. 자, 호랑이가 실제로 나와서 인간을 막 혼낼 겁니다. 자, 그럼 이 소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호랑이 노래 창귀 알아? 창귀? 노래 알지? 노래. 그 안예은이 부른 그 창귀. 창귀가 뭔지 알아? 노래 들어봤어? 창귀 노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뭐야? 안예은 몰라? 나만 알아? 뭐야? 나만 알아? 나만 안다고? 들어봤어, 전화? 안 들어봐. 나만 아나. 맞아. 안예은 나중에 가서 들어봐봐. 좀 무서운 노래 있어. 창귀가 뭐냐면 호랑이가 인간을 잡아먹어. 그러면 그 인간의 영혼이 승천을 못해. 하늘나라로 못 가. 귀신으로 호랑이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귀신이 호랑이한테 붙어 있으면 피곤하잖아.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싶단 말이야. 편해지고 싶단 말이야. 근데 함부로 못 벗어나. 자, 내가 호랑이한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잡아먹게 해서 내 자리를 대체시키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의 집 앞으로 가면은 그 사람의 가족의 목소리를 낸대, 자기가. 그래서 밖에서 아들이 죽었는데 밖에서 아들 목소리로 엄마 부르면 안 나올 엄마가 얼마나 돼.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거야, 귀신이. 왜 이게 무섭지? 근데 자, 호랑이한테는 여기에 3명의 창귀가 붙어 있었는데 이 창귀끼리 막 회의를 해. 오늘은 뭘 잡아먹을까? 막 회의를 해. 자, 첫 번째 창귀가 호랑이한테 머리 검은 게 맛있대요 라는 거. 뭐가 맛있다는 뜻이야? 사람이 맛있대요. 사람 먹읍시다 라고 하는데 호랑이가 사람? 좀 그런데? 그러면 사람 중에 뭘 먹을까? 라고 해. 자, 두 번째 창귀가 의사나 무당은 어때요? 되게 신비한 힘이 있대요. 얘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호랑이가 엄청 욕해. 야, 의사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질하기 때문에 나빠, 맛이 없어. 무당은 사람을 속여서 돈을 받기 때문에 나빠, 맛이 없어 라고 비판합니다. 그럼 사실 누가 의사와 무당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하겠어? 박지원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는 박지원이야, 박지원.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창귀가 그러면 선비를 먹읍시다. 선비들은 여자도 멀리하고 금욕, 얘들아. 욕망을 금지하고 평생 깨끗하게 공부만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는 선비들이 제일 더러운데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자, 그 다음 장면. 옛날에 북곽선생이라고 하는 선생이 살고 있었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자
돌보듯이 해. 돈 관심 없어. 오로지 학문 깨끗하게 자기만 수련을 했대. 이 사람이 쓴 책이 무려 300만 권. 300만 권의 책을 썼대요. 자, 그 옆에는 동리자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 그 여자는 요거야, 요거. 과부가 뭐야? 남편이 죽은 거. 남편이 죽은 거. 그럼 봐.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이 남편이 죽으면 뭘 지켜야 돼? 지조와 절개 이런 거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 지조와 절개를 되게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는데도 지조와 절개를 되게 잘 지키는 여자가 있었어.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칭송받았어. 심지어 이 동리자는 이 마을에 동리자를 위한 그 비석을 세워야 된다. 조각상 세우자라고 할 정도로 되게 잘 나가던 그런 여자거든. 근데 둘이 밤마다 내연관계야. 둘이 내연관계야. 밤마다 아주 그냥 둘이 막 뜨거워. 밤마다 만나.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 밤마다 만나서 막 연애를 하고 있는데 동리자에겐 심지어 아들이 5명이나 있었어. 근데 첫째 아들 김씨, 둘째 아들 박씨, 셋째 아들 이씨, 넷째 아들 최씨, 다섯째 아들 장씨. 그럼 뭐야? 뭐가 다 달라? 아빠 다 달라. 지조절개 지킨다며 사실 위선자였어. 이 남자도 마찬가지야. 여자 보길 돌같이 한다라면서 동리자한테 아주 그냥 푹 빠져가지고 밤마다 만나. 둘 다 위선자입니다. 둘이 밤에 막 만나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5 아들이 그 장면을 보는 거야. 어머 세상에! 우리 엄마 방에 저 아저씨 누구야? 복광 선생처럼 생겼는데? 하는데 그렇게 이제 유명하던 깨끗하기로 유명하던 복각 선생이잖아.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해 지들끼리. 야, 복각 선생일 리는 없고 그 여우가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 엄마를 덮친 걸 거야. 야, 근데 여우가 꼬리를 먹으면 어디에 좋고 뭐를 먹으면 어디에 좋다는데 가죽이 또 그렇게 좋대. 여우 잡자! 이렇게 하고 5 아들이 복각 선생을 잡으러 가. 깜짝 놀라서 복각 선생이 얼굴만 가리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빡 뛰어가다가 똥통에 빠졌어. 똥통에 빠졌는데 그걸 지나가던 호랑이가 본 거야. 그러면서 아우 더러워. 역시 선비는 더럽네. 라면서 막 욕해요. 야, 죽을 것 같은 북각 선생은 호랑이한테 엄청 아부해. 이 시대에 가장 신성하신 분, 선생님, 우리 하느님 막 이러면서 막 빌어. 그래서 호랑이가 야, 역시 유는 유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이 유자, 앞에 유자는 선비 유자야. 뒤에 유자는 아첨할 유자예요. 역시 누구는 뭘 잘해? 선비는 아첨을 잘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봐. 자, 2개. 소리는 똑같지만 의미는 다르지. 우리 이런 단어를 뭐라 그래? 무슨 동, 이, 의, 자, 동음, 이의, 자, 동음, 이였으면 무슨 유희? 언어 유희 옳지? 잘하네. 자, 언어 유희. 호랑이가 북각 선생을 막 혼낼 겁니다. 야, 너네 인간들은 우리 호랑이를 잔인하고 난폭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들이 제일 잔인해. 왜냐면 자,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동족을 잡아먹진 않아. 근데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은 누구야? 인간이야. 맨날 전쟁 일으켜서 서로 죽고 죽이잖아. 그치? 그리고 너네가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호랑이는 배가 고프니까 동물을 한숨에 잡아먹는 거지. 너네 인간들은 고문이라는 걸 따로 발명해냈잖아. 그 고문하는 장비들 얼마나 잔인해. 사실 인간이 제일 잔인해. 제일 위선적이야. 제일 비윤리적이야 라고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호랑이의 질책이 제목입니다. 호질. 그래서 막 혼내다가 북각 선생은 무서워가지고 땅바닥만 보고 막 빌고 있었어. 그때 호랑이는 그냥 홀연히 사라져요. 자, 그때 새벽이야. 새벽에 아침 일찍 농부가 지나가다가 북각 선생을 본 거야. 자, 농부 뭐 하러 가는 중이었게?
일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자, 박지원이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이 농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러 가는 실용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 농부가 보고 북학 선생님 아니세요? 아니 땅바닥에서 뭐 하세요? 라고 하니까 북학 선생님이 끝까지 허세야. 아, 나 말인가? 자네 혹시 무슨 책을 읽었는가? 아, 내가 그 책을 읽고 하늘이 너무 인간보다 훨씬 위대하다라는 걸 깨달았어. 아, 나 같은 미천한 인간은 하늘을 똑바로 서서 바라보기가 너무 하느님께 죄송해서 땅을 바라보고 있었네, 기도드리고 있었네 라면서 끝까지 허세 부립니다. 자, 허장성세. 허장성세.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자, 호질의 갈등 구조는 크게 보면 호랑이랑 북박 선생의 갈등입니다. 자, 이게 근데 일방적으로 호랑이가 북박 선생을 혼내고 있죠. 자, 그럼 호랑이는 누구의 대변이야? 박지원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에요. 자, 그럼 북박 선생은 위선적인 양반, 비도덕적인 양반이야. 겉으로는 깨끗한 척, 도덕적인 척 하는데 속은 타락한. 얘들아, 겉과 속이 달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지안아? 표리부동. 옳지. 표리부동. 표리부동. 자, 그럼 동리자는요? 어떤 인물? 자, 위선적인 거 맞아. 위선적인 거 맞는데 자, 요것도 하나만 더 써줘, 얘들아. 조선시대 때는 여자는 한 번 결혼하면 그 남편이랑 헤어지든 남편이 죽든 말든 끝까지 뭘 지켜야 돼? 지조절개 정절을 지켰어야 됐어. 근데 여성도 자연스러운 사랑의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아? 라는 입장인 거야, 박지원은. 이 유효적인 도리, 정절이라는 게 정말 비합리적이다. 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박지원은. 자, 아들들은요, 뭘 나타내주냐면요, 동리자의 위선을 단편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자, 또 진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굉장히 미련한 인물들이야. 진실 파악 못해. 그리고 농부 하나만 써줘, 얘들아. 사수고 농부. 박지원이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긍정하는 대상이고 실용적이고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실용적이고 부지런해. 그래서 호질은 앞에 48쪽 전체 줄거리가 사실 호질의 본문이랑 거의 똑같거든.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야. 얘는 꼭 읽어봐봐. 얘는 내신에 정말 자주 나와. 외부 작품으로도 정말 자주 나와.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호질 나 물어본다. 나 시험 낸다. 됐어? 지금 우리 10분만 쉴게.